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타인한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이요. 당신을 보는 시선이 호감일지, 만만함일지, 존중일지, 아니면 은근한 무시일지, 타인이 보는 당신의 현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당신의 평판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카드 선택 들어갈게요.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판,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사람들은 당신을 꽤나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네요. 혼자 있어도 잘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되게 여유롭고 부드러우면서 강한 이미지다 라는 거죠. 남들한테 의존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자기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느껴요. 조용하긴 한데 당신만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는 인상도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 있고 되게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당당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사람 은근히 강하다 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과 평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 이유를 좀 볼게요. 과연 당신이 부드럽고 강하고 여유로운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지 봤을 때는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신은 말과 태도가 분명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요. 되게 말이 똑부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애매하게 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표현할 거는 딱 표현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제스처가 되게 사람이 여유롭고 강단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드 킹 카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근한 카리스마가 있고 명확한 결단력과 답답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지 않게 구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보기보다는 꽤나 솔직한 쪽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카드의 단점은 있는데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명확하고 은근히 냉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조금은 차가워 보인다 혹은 속을 알 수 없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멋있다라는 평가가 더 많고요.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평가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평판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주목받거나 인정받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 카드 완두 6번의 카드 키워드는 주목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은근한 존재감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당신의 어떤 태도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당신만의 힘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성과나 결과로 기억되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은근히 당신은 남들한테, 타인들한테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질투의 대상도 되기 쉬운 카드기도 해요. 주목받고 인정받는 만큼 그만큼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 카드로 보여집니다.
일단 네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 두 번째 카드와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만의 선이 있고, 당신은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만, 또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사람한테는 차가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한테, 당신은 조금 벽이 있다. 혹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이유가 네 번째 카드에 나온 것 같아요. 동시에 벽이 있는 사람처럼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당신을 봤을 때 마음속을 쉽게 열지 않는 느낌이 든대요. 감정 표현이 적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당신 자체가 좀 무심해 보인다라는 오해도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의 속을 진짜 다 안다라고 느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미지가 겹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당신을 여유가 있고 되게 똑똑한, 똑부러진 이미지가 있는 건데 쉽게 다가갈 수는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존중은 하지만 편하게는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와 평판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 흐름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 말고 속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속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데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데스 카드는 죽음을 뜻하긴 해요. 그거는 뭐 나쁜 카드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 게 당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봤을 때 꽤나 많은 변화들을 겪어온 사람이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고 위기도 있었을 것 같다 라면서 당신의 어떤 눈빛이나 태도에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걸 정리해온 사람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단단함이 느껴진다라고 해요. 아마 당신의 여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명확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씩 무언가를 경험해왔고, 그리고 위기도 있었고 힘든 일도 닥쳐오면서 성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단단한 부분도 있고 사람을 이제 보는 시선도 넓어지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사람들도 당신의 그런 부분들을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보이는 당신의 이미지는 되게 많은 일들을 겪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헷갈려 해요.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해요. 타인이 보는 당신은 되게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당신이 되게 알 수 있는 사람, 한 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헷갈려 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선택을 쉽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다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는 해요. 여러 가능성을
다 보고 있는 사람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시점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차가운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관점의 시선들이 당신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당신의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깔고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반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어떤 여유로운 스탠스와 명확한 어떤 똑부러진 태도는 누군가한테는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믿음직스럽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이유를 봤을 때는 함께 일할 때 되게 안정감이 있거나 책임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 당신의 이미지가 좀 책임감이 있고 꾸준하고 성실한 그런 느낌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대충대충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거고요. 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는 타입이라는 평가도 있는 거 보면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겉보다는 속 평가가 더욱더 괜찮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을 단순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조금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은근한 차가운 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선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당신은 되게 책임감도 강하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일단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사람, 이런 게 카드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속마음으로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떨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타인이 보는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은 뭘까요? 타인은 당신을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인식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카드긴 해요. 생각보다 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당신을 의식하고 약간 인식하는 건 맞는데 뭔가 당신과 친해지는 데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 카드 흐름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 더 데빌. 더 데빌은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당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당신한테 끌리는 거예요, 타인들은. 괜히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고 당신은 누군가의 시선을 끄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이 악마 카드란 게 악마라고 해서 이제 악당 같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악당이 아니고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말해요. 약간 본능적으로 이끌려지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악마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을 은근히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질투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당신을 의식하는 방향이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도 있다라는 거죠. 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상대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괜히 질투하고 괜히 경쟁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네요. 이거는 당신의 문제라기보단 당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당신의 그런 아우라나 분위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매력이라든지 당신의 은근한 존재감은 누군가를 의식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약간 불편한 감정을 남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도 바로 이 카드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웃긴 게 당신을 의식하는 사람 혹은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도 당신에게 관심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식하고 시선을 이제 신경 쓰고 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끌림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카드고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일단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단단해진 느낌들이 무의식적으로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당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잘 안 해줘요. 혼자서도 그냥 이겨낼 것 같고 혼자서도 뭔가 단단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감정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저 사람은 괜찮겠지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어 보여도 그냥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은근히 외로움이 생기기 쉬운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 혼자서 버텨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되게 강한 사람이다 라면서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지 않는 인식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강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잘 안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네, 그럼 이렇게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을 말씀드려 봤는데 사람들은 당신을 생각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있고 신경 쓰는 느낌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느낌도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당신을 쉽게 접근하거나 당신한테 되게 친해지기가 약간은 어려운 존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은근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 타인이 나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에 대해서 카드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색상 카드 한 장을 뽑아볼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에 맞는 색상은 무슨 색일지 카드를 뽑아보고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초록색 쌍이 나왔어요. 이 초록색 쌍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당신이 관계 속에서 회복 중이다라는 신호를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나온 카드를 보면은 당신을 은근히 의식하고 싫어하거나 약간은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당신을 좋아하고 신뢰감 있고 그리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회복 중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라는 거를 당신이 알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사람만 남게 되는 흐름이에요. 네, 당신을 의식하는 사람은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할 당신이 스스로가 그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당신의 평판도 무난함에서 신뢰받는 안정감으로 점점 바뀔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카드예요. 이 초록색이라는 거는 점점 회복되고
에너지가 차오른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점점 그 힘듦은 없어질 거고 옅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보면 타인이 보는 당신의 평판은 괜찮은 사람에서 멈추지 않아요.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호감도 있지만 은근한 거리감도 함께 있는 그런 카드 리딩이었어요. 당신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요. 솔직해지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이미 당신이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이 평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카드 리딩, 당신의 평판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흐름이 특정 사람 혹은 특정한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1대1 상담으로 더 깊이 있게 풀어볼 수 있어요. 당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가 또 다른 리딩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카드 리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차 이동할게요.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성실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볍지 않고 배워나가려는 태도가 보여진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조용해 보여도 기본이 탄탄한 사람,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완전히 완성형이다 라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성장형 이미지에 가까운 거예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성실하게 무언가를 배워나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른스러운 느낌도 있으면서도 고집이 세 보이진 않아요. 고집이 세 보이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기도 하고 편안하다라는 식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순하면서도 안정적인 평가들이 제일 먼저 따라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동시에 리더 기질도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안정적이면서 배워나가려는 느낌도 있지만 동시에 리더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도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뭔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결정할 땐 확실하게 하는 타입이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게 있을 때는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주도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당신은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말수가 많지 않고 그냥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어떨 때는 딱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한 주도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수가 많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성장형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주변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힘이 있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겉평가가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인 거죠. 성장하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네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당신은 공정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을 공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사적인 감정보다는 이성에 더 쓰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봤을 때 당신은 되게 공정하다라는 게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이 대하거나 누구든지 똑같이 뭔가 이제 누구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하는 방식이 다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예요. 왠지 당신은 뒷말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되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저 사람 공정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말 잘 따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태도가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는 되게 깔끔한 평판이라고 해요. 당신의 이런 공정하고 안정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깔끔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깔끔한 평가가 이어지는 데는 마지막 카드의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그냥 받기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한테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당신은 정말 그 베푼 거에 있어서 더 무언가를 얹어서 베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 거죠. 그만큼 받기만 하는 타입은 아니고 누군가한테는 줄 땐 주고 베풀 때는 베푼다라는 느낌이 들어간 카드예요. 지금 이 그림만 봐도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만큼 당신은 되게 정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면모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이런 따뜻한 면모를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판 자체는 좋은 쪽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좋은 부분을 다르게 왜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당신의 평판은 성실하면서도 공정하고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네요. 은근한 존재감도 있는데 그 존재감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평이 좋은 이미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당신의 이미지는 어떨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는 뭘까요?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카드를 뽑아보고 세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은 당신을 쉽게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네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워리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의 속을 읽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만큼 당신이 겉과 속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감정은 깊은데 표현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든대요. 당신을 봤을 때 혼자서 많이 삼키는 타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혼자서 삼키지 말고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말이 없고 말을 아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을 봤을 때는 쉽게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도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대요. 가끔은 그런 부분에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속평가가 단순하진 않습니다. 되게 당신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은근히 거리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걱정이 될 때도 있겠죠. 이 카드는 걱정 카드이기 때문에 당신을 봤을 때 쉽게 읽을 수 없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판단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네요.
뭔가 당신은 감정 기복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이 절제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고 누군가한테 화를 내거나 성급한 느낌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절을 잘하면서 잔잔하게 스탠스를 유지해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되게 컨트롤을 잘한다, 조절을 잘한다 라는 식으로요. 감정 폭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안정적인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다 보니까 당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참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맞춰주다가 지치는 사람 같다라고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을 보고 아, 저 사람 속으로는 힘들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하네요. 그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평가보다 속마음은 꽤나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고 이러한 시선들도 있는 거죠.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당신을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성장형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냥 당신이 봤을 때 누군가를 대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충 사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되게 무게감도 있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당신이 혼자서 계속 무언가를 쌓아가는 느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신은 되게 성실하면서도 성과를 하나씩 이뤄냈을 거예요.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꽤나 단단한 사람이에요. 꽤나 단단하고 꽤나 열심히 살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쉽게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성장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꽤나 긍정적인 평가예요. 은근한 존중심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속으로는 당신을 단순한 사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감이 있는 사람이고 참고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신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평가가 좋은 만큼 당신의 속을 알 수 없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은근히 답답하다 혹은 은근히 속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평가는 좋지만 어떤 시선은 당신을 보고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를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은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타인이 인식하고 있는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요, 더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더 타워는 큰 변화가 생기거나 어떤 위기가 생긴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인식이 뭐냐면, 평상시에 당신은 되게 안정적이면서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 폭발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대요. 사람들은 솔직히 당신이 선을 넘으면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다, 혹은 돌변할 것 같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한번 돌아서면
확 바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처음 나온 카드들을 보면은 리더 기질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리더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를 뜻하고 있기는 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그리고 당신이 워낙 화를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었다가는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내다가 낸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솔직히 당신이 무언가 기준을 넘게 되면은 화가 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굴지 않는 거예요. 네, 당신을 존중하는 느낌 혹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속으로는 은근한 두려움도 깔려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들은 당신한테 직접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행동으로는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무서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이렇게 숨어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속으로 삼킨다, 삭힌다라는 뜻의 카드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당신이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혼자서도 잘 버티고 혼자서도 속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속으로 삼키고 삭히고 혼자 해결해 나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한테 의존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잘 안 해줘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그냥 당신은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괜찮아. 내비두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당신이 외롭거나 뭔가 결핍이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은근한 결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이 보는 가장 말하지 않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그냥 강한 사람이다.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고만 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화내면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속으로 삼킬 것 같아서 힘들어 보여도 혼자 해결해 나갈 것 같다. 라는 이미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지만 존중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강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게 이 카드들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인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색상 카드 한 장을 뽑아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색상 카드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다른 타인과 당신을 비교해서 어떤 에너지 흐름이 있는지 카드 한 장을 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지금 나온 카드는 파란색 계열의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카드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당신을 차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 파란색은 잔잔한 느낌들이 있어요. 잔잔하면서 호수 같고 되게 물결이 잔잔하게 고요함 속에서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거예요. 차분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고 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파도라는 게 뭐냐면 바다라고 치면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당신이 화내면 무서울 것 같다라는 이미지도 은근히 숨어있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당신의 평판은
조용히 안정권에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정리해보자면 생각보다 당신의 평가들은 단단하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고요. 속으로는 꽤나 깊고 복잡한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인식 속에서는 되게 강해서 함부로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 선별적으로 흘러왔어요. 다 오지 않아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남을 사람은 남는 과정입니다. 지금의 고요는 후퇴가 아니라 정리예요. 전반적으로 당신의 평판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이 평판이 특정 사람 혹은 특정 관계와 연결된다면 1대1로 더 깊게 풀어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 하나가 다음 리딩의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카드 리딩인 세 번째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차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사람들은 당신을 꽤나 편한 사람이라고 느끼네요. 뭔가 분위기도 잘 맞고, 대화도 잘 맞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는 웃고 떠들면서 가볍게 당신과의 어떤 관계를 즐기는 편이에요. 사실 이 단계까지만 보면은 관계 자체가 굉장히 잘 흘러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첫 이미지 때문인데요. 첫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을 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당신이 잘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방 친해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고민 같은 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카드 그림을 봤을 때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거나 약간 생각이 많은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멈칫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지 선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제 생각엔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거나 한없이 챙겨주는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당신의 기준에 안 맞거나 아니면은 딱히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은근히 거리를 둬요. 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스타일이 대화할 때는 잘 맞춰주는 게 있는데 깊어지는 대화를 할 때는 은근히 본인의 말을 안 꺼내는 게 있어요. 표현을 안 한다라든지 연락을 먼저 안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멈칫하기도 하네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지 선을 긋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 쉽게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정 표현을 줄이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관계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이 거리감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요. 내가 더 다가가야 하나?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연락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언가 비교하게 되고 거리를 재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 간의 밀당일 수도 있고 관계 간의 미묘한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근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히 당신한테 튀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당신과의 거리를 벌리면서 말수를 줄인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꽤나 복잡해요. 당신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주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결국에는 정리될 사람들은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자신감이 약한 사람들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표현이 적다라고 느끼면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왜 표현이 적지? 나는 좀 많이 무언가를 줬는데 당신은 왜 그만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냥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당신과 친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당신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스타일은 되게 나랑은 안 맞다 라면서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이 거절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냥 먼저 포기해버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겨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당신의 스타일은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가 흘러가는 구조가 반복적이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보는 평가는 괜찮은 사람이고 친해지기 편한 사람은 맞지만 근데 깊게 들어가는 거는 조심스럽다라는 평가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당신을 처음에는 편하게 보지만 근데 갈수록 스스로 선을 그어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과연 속으로는 당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 머릿속의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요. 여사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이 카드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속을 알기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끝까지 다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서로가 이게 크기가 다른 거 아닌가? 마음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 부족이 사람들을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나? 라는 식으로요. 사실 이 관계라는 거는 서로 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당신이 어느 정도 마음을 표현하면 사람들도 이제 돌아서고 당신한테 관심을 주고 하는 건데 당신은 은근한 당신만의 기준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들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9번이 나왔죠. 이 완드 9번은 뭐냐면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지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벽을 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쉽지 않다. 이 사람은 내가 알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판단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사람들은 버티거나 아니면은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중간은 없어요. 애매하게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결국 남을 사람들은 남고 떠날 사람들은 떠나요. 근데 당신의 좋은 점은 뭐냐면 당신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맞춰진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되게 잘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당신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두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은 걸러내고, 당신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느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거나 결국에는 당신과의 관계를 만들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코인 9번, 펜타클 9번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당신만의 기준이 있고 속을 안 보여줘서 그런지 사람들은 당신을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다 라면서 판단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없어도 잘 지낼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당신한테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당신이라는 사람이 의존하거나 누군가한테 기대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의존하지 않는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당신은 잘 지낼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내가 당신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호감이 있어도 행동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으로 사람들은 당신을 원하면서도, 이상하게 원하면서도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행동이 늦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당신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당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어떤 스타일이나 당신의 성향이 사람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지, 사람들의 머릿속 계산은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은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드러내지 않는 인식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더 러버스,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 저지먼트 카드는 평가를 의미하는 카드가 맞아요. 뭔가 이제 평가하고 평판을 한다 라는 의미도 들어간 카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대요. 이 사람은 언젠가 나를 평가할 거야 라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당신의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얕은 관계다 보니까 당신을 판단했을 때 뒤에서 언젠가는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불안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혼자서 그런 걱정과 불안심이 생기는 카드예요. 네, 당신이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내가 판단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는 은근히 솔직해지지 못하고 이 사람도 확실하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미묘하게 거리 조절하고 뭔가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게 서로가 멀어지게 된 이유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더 러버스, 연인 카드가 나왔죠. 이 연인 카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고 합니다. 다가서서 진짜 관계를 만들지 아니면 당신을 조용히 포기할지. 그래서 당신 주변에는 극단적으로 딱 두 부류만 남아요. 끝까지 당신 옆에 남는 사람 혹은
아예 사라지는 사람. 이거는 당신의 평판이 만든 구조예요. 근데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은 맞지만 근데 워낙에 처음에 친해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되게 말을 잘해요.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는 당신한테 서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서운한 마음을 근데 표현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래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다가가 볼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당신은 누군가를 끌려오게 할 수 있는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력이 이상하게 와해되거나 약간 다른 쪽으로 평가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소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택을 미루다 결국 남거나 아니면은 결국 떠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색상 카드 한 장을 뽑아볼 거예요. 그 색상 카드에는 타인과 당신의 에너지 흐름을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이 색깔은 회색으로 보여지네요. 그레이 색상인데요. 지금 그레이 색상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당신이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이 평판은 조용히 신뢰로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카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당신의 평판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냥 당신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걸러내기도 했죠. 그 대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 옆에 끝까지 남고 당신과 합을 잘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아요.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옆에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수는 적을 수 있어도 그 관계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만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당신만의 구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흐름이 특정 인물 그리고 특정 관계와 겹친다면 1대1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멈췄는지, 왜 당신 앞에서 선택을 못했는지 상황에 맞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 하나가 다음 리딩의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4번째 정거장으로 마지막 여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열차 이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4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일단 사람들은 당신을 기본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대화를 했을 때 어색한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과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생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당신이 사람들의 어떤 말을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만큼 편안하면서도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평가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 사람 정말 괜찮고 대화가 잘 통한다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해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둥글둥글한 그런 인상과 매력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면모가 있냐면 되게 성실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성실하고 진실된 느낌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저 사람 뭘 해도 대충 하지는 않는 사람이구나.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안정감이 느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되는 흐름입니다. 가끔은 너무 바빠 보인다 라는 말도 나와요. 겉으로는 저 사람은 자기만의 삶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런 게 존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당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네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은근히 조용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당신은 말이 많을 때는 말이 많지만 또 어떤 때는 되게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예민할 때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은근한 감정 기복이 있거나 은근히 감성적일 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신의 어떤 스타일이 말이 많은 타입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있어 보면 불편한 침묵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차분하면서도 속은 안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당신은 말이 많을 때도 있지만 분위기에 따라 좀 많이 바뀌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어떨 때는 되게 편하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낯을 가리거나 말수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을 봤을 때 저 사람 감정 기복이 있다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완드 3번이 나왔네요. 이 완드 3번은 미래를 바라보는 카드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느낌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사람이구나. 앞으로 한 단계씩 더 올라갈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본다라고 해요. 현재에 머무르는 느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앞을 보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평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나와는 친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겉에서 지켜보고 싶은 사람에 가깝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호불호보다는 여운이에요. 당신에게 여운이 남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한테 여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당신은 막 화려하거나 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볍지 않고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평가가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스타일은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들이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전반적인 이미지가 부드러우면서도 대화를 잘 맞춰나가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되게 성실한 느낌, 진실된 느낌이 있네요. 다음 질문은요. 사람들이 속으로 떠올리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떨지, 속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속으로 떠올리는 당신의 이미지는 어떨지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 이 은둔자 카드는 속으로 사람들은 당신이 혼자만의 생각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카드를 봐도 잠수 타고 뭔가 이제 잠수해가지고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이 이제 조용할 때가 있어요. 되게 조용하고 감성적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계속 이제 조용할 때는 확실하게 조용하구나 라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쉽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은근히 차갑다 라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그냥 자기만의 리듬이 있구나. 자기만의 어떤 감정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당신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성향들을 존중해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5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5번은 그림을 봤을 때는 되게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추운 눈밭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봤을 때 저 사람 외로워 보인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혼자 버티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신의 감성적인 어떤 마음이라든지 혼자만에 있는 생각들, 혼자만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당신도 여린 부분들이 있어요. 여린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지켜주고 싶다 혹은 외로워 보인다 라는 평가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혼자 버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외로워 보인다고 해서 외로워 보인다 라면서 손을 내미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한 느낌의 카드로 보여지네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근데 마지막 나온 카드가 중요해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죠. 이 컵 에이스 카드는 뭐냐면 되게 감정적으로 따뜻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열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들이 펼쳐지고요. 설레는 느낌도 있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당신이 마음만 열리면 정말 따뜻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되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의외로 감정이 깊고 나랑 정말 친해질 것 같다라는 인식이 드는 거죠. 속 이미지는 조용하지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봤을 때 당신을 복잡하지 않지만 쉽지도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네요. 되게 이런 당신만의 리듬과 당신만의 패턴 때문인지 몰라도 당신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편안하게 보는 건 맞아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하고 대화 속에서 어떤 좋은 에너지들을 찾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떠올리는 당신의 이미지를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은 무엇일까요? 타인이 보는 당신의 인식, 말하지 않는 인식은 어떻게 기억 속에 인식이 되어 있을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저스티스는 뭐냐면 사람들은 속으로 당신을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지만, 근데 또 둥글둥글한 사람이지만, 근데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난스럽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대충 넘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은근히 진지한 구석이 있어요. 진지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공평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 그리고 약속,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태도가 단정해지는 거죠. 그냥 당신한테 예의를 차리기도 하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의 있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완드 9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쉽게 지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을 뜻해요. 되게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장해온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도 힘든 걸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냥 혼자서 삭히거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힘든 거를 누구한테 막 표출하고 말하고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저 사람은 쉽게는 지치지 않을 거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힘든 걸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라면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당신을 약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인식 때문에 당신의 힘듦이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기는 한데 약간은 외롭거나 아니면은 공허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바로 타인이 보는 인식이라고 해요.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이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신이 되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잘 맞아요. 잘 어우러지고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진지할 때는 진지하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 말이 많았다가도 어느 순간 말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되게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뢰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더 함께 나아가고 싶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타인이 당신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인식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론 색상 카드 한 장을 뽑아볼 거예요. 그 색상 카드에는 당신의 에너지 리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어떤 색상에 가까운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지금 나온 카드를 보면요. 레드 계열인데 이제 톤이 조금 다운된 로즈 핑크라는 색상이 나왔어요. 부드러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말씀드리자면 되게 그림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상이 부드럽고 그리고 대화의 방향이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게 흘러간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 뭔가 확실하게 튀는 느낌은 아니에요.
화려하거나 튀는 느낌이면 정말 붉은 색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카드는 붉다라기보다는 다홍색이 가깝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이 엄청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매력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보고 싶은 매력과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호감으로 남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완벽한 사람도 가벼운 사람도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차분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일단은 둥글둥글한 느낌들이 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이미지 자체가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호감을 사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 호감이 꽤나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평판은 좋은 쪽으로 붙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가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의 평판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꽤나 좋은 위치예요. 네, 당신은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이 흐름이 특정 사람 혹은 특정 관계와 연결된다면 1대1 리딩으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은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그 사람이 왜 멈췄는지, 지금 다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지, 당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리딩 방향에 효과를 볼 거예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댓글을 읽으면서. 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4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